슬리프팅 딱 받고 나서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우선 중요하다는 것 좀 아셨으면 좋겠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한다면 충분한 되고, 안녕하세요, 닥터 리뉴얼 양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슬리프팅을 제대로 잘 받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료를 준비해봤어요. 슬리프팅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대 환자분하고 한 50대 환자분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리프팅만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단 턱끝이 좀 짧거나 또는 턱 근육이 있는 경우에는 마일드하게 수정만 하시면 되고, 엑스레이를 보면요, 30대 분 같은 경우에는 뼈 자체가 다 앞쪽으로 좀 나와 있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고, 50대 분 같은 경우에는 꺼진 현상이 많거든요. 특히 측광대 또는 악광대가 꺼져 있고, 악광대 꺼지면서 팔자도 좀 꺼지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관 쪽이 많이 무너진 경우가 있어요. 이 선이 많이 꺼져 있게 되면은 이만큼의 부피가 줄어들면은 아래로 처지게 되거든요. 뼈들이 안쪽으로 녹기 때문에 턱끝이 좀 짧아 보이는 현상이 생기고, 이 부분도 마리오넬 라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가 꺼지게 되면은 무거운 조직들이 아래로 처지면서 더 이렇게 눌려지는, 그래서 마리오넬 라인이 팔자 를 따라서 이가 쪽으로 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30대에도 슬리프팅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네, 의외로 정말 많고요. 네. 그때는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좋게 보이려는 사람도 네. 있고, 또 젊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보통 30대 분들이 오실 때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거는 얼굴에 뭔가 무너진 느낌이 들어요 라고 표현하거든요. 무너진 거를 늘리고 싶어요, 어떤 방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30대 분들은 뼈의 변화는 없고 살짝 처진 정도이기 때문에 살짝의 실리프팅만 하셔도 충분하게 효과를 느끼실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리오넬 라인이 살짝 보이는 경우였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쪽 타겟으로 올리게 되면은 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리프팅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턱선 쪽이거든요. 각을 어느 정도를 보여줄 수가 있냐, 이게 정말 핵심이라서 네. 저희가 이 아래는 이런 식으로 또 올려요. 그러면서 이 각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실리프팅 했을 때 가장 많이 불만족스러운 거 하나가 얼굴이 커졌다는 표현을 좀 하시거든요.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광대 쪽, 그래서 측광대 쪽이죠. 또 하나가 외측에 턱 근육이 있는 쪽. 측광대가 좀 넓으신 분들은 그쪽을 피하면서 시술을 진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턱 근육이 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시술 전이나 또는 시술 후에 턱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지방을 재배치한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래쪽에 있는 지방을 올리기 때문에 근육이 크면은 더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를 턱 보톡스를 줄이게 되면은 근육의 부피를 1차적으로 줄이는 거니까 저희가 실리프팅을 했다 하면은 근육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근육이 너무 크지도 않다 하면은 굳이 줄일 필요는 없거든요. 네. 실리프팅을 다 한 후에 그래도 외측이 좀 넓어져 보이는 느낌이 든다 하면은 보톡스를 맞으면서 조절을 좀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최근에 또 반대로 너무 턱 보톡스를 앞쪽에 맞아서 오히려 볼이 꺼지는 현상이 생기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 턱뼈에 이제 선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리프팅을 통해서 꺼진 부분을 지방을 재배치시키면서 이 부피를 또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정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또 실리프팅을 하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턱선을 만드는 게 메인 포인트로 잡았고, 또 이중턱이 있으셔가지고 네. 이중턱 실리프팅까지 케이스예요. 매우 뚜렷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사실 다양한 리프팅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특히 실리프팅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비교적 비침수적인 시술, 칼을 안 대고 시술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또 짧은 시간, 짧은 회복 시간, 그리고 통증도 상대적으로 적다,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가 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실리프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요 실리프팅 케이스에 혹시 어떤 실이 몇 주 정도 사용됐는지? 나이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야 되고, 네. 30대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중안면부를 잡을 거냐 아니면 하안면부를 잡을 거냐,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팔자와 마리오넬 라인을 기점으로 좀 잡아요. 팔자다 하면은 이렇게 잡으면 되고,
마리오넬라인 이쪽에 좀 무거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한 줄을 여기에 걸쳐놔야 돼요. 4가지 포션을 또 나눠서 위 상방을 잡아주는 한 면분을 마리오넬라인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또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턱선 이 각을 살리려면은 여기에서 또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얼굴을 우리가 2줄을 할 거냐, 4줄을 할 거냐, 5줄을 할 거냐, 이 차이가 또 있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유지 기간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리프팅하는 벡터를 어떤 방향으로도 할지 조절할 수가 있는데, 나눌 수는 있지만 스마스팅이라는 조직 자체는 한 면으로 돼 있거든요. 면의 전체를 잡는 게 보다 조화롭고 밸런스가 더 맞다라는 것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리프팅을 할 때 마취 방법은 어떤 걸로 진행이 될까요? 우선 3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수면 마취, 2번째는 신경 마취, 3번째는 국소 마취. 통증이라는 게 정말 사람들한테는 큰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면서까지 시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짧게 한 5분 정도 수면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국소 마취나 신경 마취를 통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리프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당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당길 때 너무 통증이 있으면은 당기는 범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한 수면과 통증 없이 시술을 하게 되면은 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혹시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원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또 다를 거고 환자분의 기대치나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가끔 뭐 실리프팅을 여러 번 했고 지방 흡입도 하고 지방 이식도 많이 하고 또는 거상을 해서 실리프팅을 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리프팅 하는데 주변 조직들이 유착이 생기면서 흉이 생기니까 실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 거상을 했던 경우에는 조직 자체가 정말 딱딱하거든요. 그러면서 실 자체가 저항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뿐이지 일반적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20분에서 30분 사이 이 정도면 충분하게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리프팅 후 주의해야 할 점이나 관리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시술 부위에 자극을 주시면 우선 안 되는 거고 사우나, 찜질방, 스파인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들어가시지 마시고 음주나 흡연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고정을 했는데 입을 크게 벌리면 풀린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경우 그리고 들어가는 포인트에 디오덤이라고 한 이틀 정도 붙여주시는 게 좋고 고정을 해서 실리프팅을 했기 때문에 고정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고정하는 부분에 너무 압력을 줘서 얘가 풀리진 않게 마사지 받는 거는 절대 안 되시고 최소한 2-3주 동안 꼭 지켜주시도록 하고 시술 후에는 염증 예방이나 통증 경감을 위해서 처방전을 한 3일 동안 드리거든요. 그거는 꼭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혹시 실리프팅 하고 나서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의 가장 흔한 원인들은 층에 잘못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실리프팅에서 층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출혈이 생겨서 멍이 심하게 드는 경우고 뼈하고 단단하게 붙어있는 조직들은 리프팅이 안 되겠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했는데 6개월 동안 붓기가 안 빠졌어요 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얼굴 안쪽에 있는 림프의 순환을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붓기가 안 빠져서 생기는 거고 또 너무 표면적으로 들어가면 리프팅은 잘 되는데 표면에 가까울수록 딤플이 생길 거고 길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빛에 반사됐을 때 작은 선이 있는 듯한 느낌. 또 너무 표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실이 서서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이 보이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스마스층을 제대로만 들어가면은 그런 부작용 같은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부작용을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는 경과 관찰이 되게 중요하고 수술 당일날 귀가하시기 전에 원장님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다시 체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2주 안에 딤플이 생겼다 하면은 바로 풀면은 딤플은 다 좋아지니까 잘 하시는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고 시술을 받으면 그런 문제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실리프팅 딱 받고 나서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우선 실의 개수도 중요하다는 것 좀 아셨으면 좋겠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한다면 충분한 실이 또 있어야 되고 유지기간이 보통 짧은 분들은 한 8개월, 9개월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기신 분들은 한 1년 2, 3개월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각 개인마다 갖고 있는 생활 패턴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을 보면서 슬리프팅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슬리프팅은 어떤 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민 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꼭 슬리프팅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닥터 리뉴얼 양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